사회대 호미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의해서 한번 상처를 받은 분들은 그 상처를 회복할 기회가 좀처럼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이미 그런 훈련을 받은 분들이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에 대해서 확실한 제도, 장치를 두어야 언론에 의한 그런 피해 이것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평화공존이 우선이지요. 제가 외국인들로부터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통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통일 상태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던데요. 결혼과 결혼 상태가 다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북한에 대한 거부감 또는 반감 또는 위화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성세대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화감은 느끼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은 계속 이렇게 따로 가기는 어려운 관계이고 또 그런 언젠가 오게 될지 모르는 통일이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 청년들께서도 긴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희 같은 위정자들은 청년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북한에 대해서 훨씬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로서 큰 다행입니다. 미국 측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평화 프로세스가 좀 속도를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진보와 보수로 엇갈릴 때 일에 차질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만 꼭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지향이 다르더라도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한국의 진보적 정치인이 미국의 네오콘의 데모도 설득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그런 전례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일부러 뺄 수는 없겠죠. 더구나 그런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함께 논의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식 4년 중임의 정부 통령제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국회와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 통령제를 둠으로써 책임 정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안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을 나눠서 할 수 있다. 특히 제가 총리로 2년 7개월 13일을 일하면서 아주 절감했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 외교가 대한민국의 모든 부문에서 중요한데 외교를 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상 외교를 좀 더 활발하게 편하게 하시고 부통령은 평상시에 많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이런 방식으로 외교 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도 정부 통령제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기존의 틀 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거고요. 아예 틀을 바꾸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틀을 바꾼다면 헌법에 균형 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 그 근거 규정을 토대로 해서 또한 이제까지 써보지 않은 대담한 어떤 분들은 급진적인이라는 용어도 씁니다만은 급진적인 균형 발전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틀을 전제로 한다면 우선은 초광역적 권역별 발전 전략, 이른바 메가시티 전략 이것이 지금의 시도별 발전 전략보다는 균형 발전에 좀 더 유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가산업단지에 지역인재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만은 지역 본사제 이것을 한국에서 좀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인센티브가 웬만큼 주어져서는 지방으로 잘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좀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지만 좀 더 다른 공직자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을 우려하고 계시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생에서 오늘도 불안하고 힘들지만 뒤로 갈수록 덜 불안해져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안심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는 일단 이 현실의 바탕을 두고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면서 더 나은 개선책이 있는지 신중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바깥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학대받은 아동이 바깥에서 치유기간을 거치면 다시 부모 곁으로 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이 또 아이도 그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기 발견, 예방, 치유는 부모님에 대한 치유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아동보호센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충분치도 않고요. 그리고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적인 의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 이것도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계도 있을 겁니다만은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요. 자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라는 분이 주도적으로 저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확산하도록 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그건 차단해야 옳지요. 그것까지 눈 감는 것이 공정한 선거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올해 우리 경선을 치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마음의 이탈이 부분적으로라도 생긴다면 내년의 박빙승부를 앞두고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